자,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2월 1일 토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휴장 이후 첫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올해가 시작된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구정 음력 세시는 분들은 이번 주가 이제 새해 첫 경마 주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뭐 새해고 뭐고 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마장 나가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경마장에 나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디 이렇게 잠깐 화장실 들를 시간이 있으시면은 자주 좀 손을 세척해 주시면서 일단 바이러스를 최대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휴장 이후 첫 서울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일단 출전 두수는 많은 것 같아요. 네, 출전 두수가 이제 뭐 꽉꽉 차서 출전하는 경우도 있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만 좀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 토요 경마는 쉽게 볼 경주가 많이 없습니다. 능력들이 좀 비슷한, 아까 부산 경마하고 조금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능력들이 좀 비슷한 놈들끼리 어떤 접전 구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1호 경마는 어느 정도 조금 더 토요 경마보다는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토요 경마에서 단돌이 잘 하셔가지고 1호 경마에서 한 방 한 방 좀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원정일 위원이 짚어주셨다시피 이번 주 경마가 이제 휴장 이후 첫 경마 주간이다 보니까 출전 두수도 많을 뿐더러 또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접전 양상인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토요 경마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터질 만한 경주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경마일입니다. 자, 아무쪼록 뭐 이럴 때일수록 이제 맞춰 먹을 수 있는 경주에서 제대로 좀 돈을 따놔야만 이기고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공지해드리는 승부 잘 체크해 두셨다가 그 공지해드린 승부에서 여러분들 좀 좋은 결과 만들어 놓으시고 토요 경마 기분 좋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를 하겠습니다.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승부는 5경주와 10경주고요. 저 김주원이 준비한 승부는 6경주 그리고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래피드 게임 선두의 8번 바벨 히트가 2위로 9번 다이아몬드 마린이 3위였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반가운 얼굴입니다. 큰 부상에서 이제 회복하고 이제 돌아온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부터 출전을 하는데, 뭐 조교에 뭐 많은 두수를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탈 것만 뭐 하루 정도 뭐 손발만 맞춰보는 정도로 복귀를 했는데요. 만족 1번마 아이스펀치 복귀 전이라고 하더라도 1경주라고 하더라도 게이트 1게이트 잡았고, 기원이 에서 이제 문세영 기술 안정이 또 교체가 됐고, 뭐 편성 자체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데 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직전 경주 12번 게이트에서 불리한 조건 속에서 만들어낸 뭐 이 정도 결과라면 1번 게이트라면 뭐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아이스펀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도 좋고요. 그 밖에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이 시네마필인 5번마 올드블레이드를 비롯해서요, 주행 재검을 받고 오랜만에 나오는 6번마 천지울림도 말이 좋아서 지금 집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게이트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거리를 줄여 나온 이 11번 럭키 석포 같은 이 스피드형의 마필들이 1경주에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일단 중심은 1번만 아이스펀치로 잡으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5번, 6번, 11번 다 좋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상태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어떤 마필을 조금 더 저희가 공격적으로 때려야 될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문세영이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발주에서 조금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호흡이 좋았었던 4번마 이스트 원이죠. 요 말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김동수 기수가 12번 게이트 달고 승부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발주 자체가 좀 원활하게 뭐 만들어지지가 않았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말이 좀 타기가 까다롭다라는 내용까지는 좀 전달을 받았는데, 이 정도까지 무너질 줄은 좀 사실 좀
기대 이하의 어떤 성적을 보였는데요. 빅토르 안장으로 다시 한번 교체가 됐고요. 분명히 가지고 있는 베이스 충분히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1300m를 저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번마 이스트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 1순위 후보 4번마 이스트원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안쪽에 있는 2번마 땡큐 대천을 좀 추첨하러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을 잘 써요. 이런 말은 이제 힘이 어느 정도 들어차기 시작하면은 자기 밥벌이는 충분히 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훈련 때 보니까는 데뷔 이래 가장 좀 완벽한 주행 완성도를 보여줬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게이트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이스트원이 선행을 나가면 바로 그 밀어서 한 3-4번째 자리 인코스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번마 땡큐 대천도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 꼭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2번, 4번 두 마리 방송 추천마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1400m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 간의 접전 양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참 어렵죠. 이런 경주는 사실 뭐 거리 경험도 없고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분석을 하기에도 좀 깝깝한 느낌이 있고, 이런 경주는 이제 이번 주 주간이 이제 6등급 1400m 그리고 1600m가 또 많이 신설이 돼가지고, 그리고 1200m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거리적인 부분이 많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 꼭 참고를 해주셔서 잘 분석해 주셔야 되겠고, 이번 3경주 1400m인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5번마 구름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의 어떤 변화. 언제가 기수 시절에 이제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발주가 안 되고 제갈 물림이 좀 약하고 끌고 가는 힘이 좀 더딘, 이게 변하기만 하면은 마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뛸 것 같은데 라고 뭐 생각을 했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이 5번마 구름바다라 같은 말입니다. 여러 번의 어떤 주행검사, 발주가 안 되고 쿠세가 있고 악벽이 있고, 자, 이런 말들이 직전 경주에 드디어 발주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변화를 보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제갈 물림이 달라졌고요. 말이 정신을 좀 차렸다라는 겁니다. 경주 맛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첫거리에 도전하지만 동등한 조건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 가운데에 가장 많은 변화를 볼 수 있는 5번마 구름 바다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5번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소개드릴 마필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순간적으로 했는데, 일단 7번마 와일드 우즈가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말 자체가 주법이 안 좋아요. 이 자구보 왼쪽 발에 의존해서 뛰다 보니까 거리가 길면 길어질수록 이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약점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직전에 거리가 늘어나니까 그랬죠. 이번에 1400m 거리라서 이 편성이 지금 약하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주인데, 많은 인기가 집중이 된다라면은 이번에도 여러분들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될 마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저는 3번마 최강특급이 이번에 말이 너무 좋아져서요. 18주에서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후반에 나오는 발행과 동시에 오늘 이 최강특급 엄청나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강특급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게 5번마 구름바다의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붙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1300m에 이제 가장 좀 적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11번 바람의 미소라는 말인데요. 발주가 안 되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경주가 그렇게 편성 자체가 물론 뭐 안쪽에 3번마 퓨처파이어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뭐 단단해 보이지는 않아요. 약간은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들의 어떤 접전 구도다라고 보여지는데, 끝걸음적인 부분에서 항상 좀 꾸준하게 뛰는 말이죠. 11번 바람의 미소라는 마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 안쪽에 3번마 퓨처파이어가 많은 인기를 모아줄 수 있는 게임인데, 인기 마로서의 메리트가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이 경주 중에도 농땡이 기질을 보이면서 좀 안 뛰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훈련 때에도 계속 그 모습이 포착이 돼서 좀 불안불안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원정일 위원은 25조에 3번이 아니라 다소 3번보다 인기도에서 밀릴 수 있는 11번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 잘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12번마 드림머니를 좀 배당마로 지목을 해드리겠는데 이거는 1000m는 거리가 좀 짧아요. 그렇다고 직전처럼 1700에 나가면 또 거리가 길어서 말이 소화를 못합니다. 적정은 1300m예요. 얘가 생애 처음으로 우승했던 그 딱 한 번의 우승을 1300m에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편성도 상당히 빡빡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거나 이번에 적정 거리로 맞춰 나왔고 이 라스트 한 발 싸움이면은 드림머니가 여기서 밀리지 않을 마필입니다. 그래서 혼전속 한 발이라면은 12번에 배당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4경주는 외곽에 있는 11, 12, 두 마리 추첨하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7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토요경마 쇼부치 직승부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휴장 이후에 승부처를 지정하는데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좀 배당 쪽으로 좀 공략을 할까 아니면 배당은 조금 밀리더라도 한 방에 좀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는 레이스로 좀 선정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은 결정은 좀 후자적으로 결정을 냈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이자 쇼부채찍으로 들어가는 이번 5경주는요 1700m 부진마들의 어떤 편성입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린다라면 여기에 지금 일부러 출전을 한 거예요. 상금 먹으려고 출전을 했고 크지 않은 6등급 상금이지만 일단은 먹고 올라가야 그 다음에 어떤 경쟁력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마방의 의견을 저도 10분 동감하기 때문에 자, 그놈을 놓고 한 방 맞건 강하게 한번 힘 실어 드릴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상위군이라기보다도 이제 5등급까지 올라가서의 어떤 경쟁력 저는 그때부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그냥 쌍복으로 대가리 치고 올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쇼부채찍 5경주 쌍복 대가리 놓고 후착으로 한 방 깔끔하게 때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토요경마 쇼부채찍 승부입니다. 쌍승시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쇼부채찍 승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5등급 10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김주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상한가를 노리는 상한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정말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초반부터 대접전 양상을 벌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런 경주죠. 이제 이런 경주는 여러분들 제가 당부드리는데 이렇게 비슷비슷한 마필들, 앞선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혼정 구도에서는 사실 이 말을 관리하고 있는 조교사도 우리 말이 될지 안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미리 우리 말이 무조건 된다라고 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전개 상황이 어떻게 연출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요, 여러분들 굳이 내용에 집착하셔서 그거 듣고 맞건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 드렸던 겁니다. 자, 여기는 내용이 아니라 분석만 제대로 하면 쉽게 답이 내려지는 경주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이번 경주도 쉽게 좀 분석을 해서 정리가 깔끔하게 됐기 때문에 액면만 보면 상당히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경주긴 합니다만 알고 보면 정말로 쉽게 우리가 맞건을 사먹을 수 있는 경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주 아닙니다. 제가 직전에도 이 상한가 승부였을 겁니다. 파크블레이드 놓고 때려드렸던 거 기억들 아시죠? 요번에 파크블레이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두권 싸움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일어났을 경우에는 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제가 분석해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여기서 막건으로 승부 봐서 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6경주 내용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김주원의 분석력으로 여러분들과 그래서 멋지게 상한가 한번 달성을 하고 남은 경주 여유 있게 진행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추임마 몇몇도 보이고 일단은 선행마도 몇몇도가 좀 보이는 어떻게 보면 좀 정리가 좀 잘 될 수 있는 경주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 중에 늘어난 거리에서 한번 강하게 한번 추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과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실수 없이 다시 한번 선행으로 강하게 한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 52점 하방에 4번마 메인스탠드하고 14점 하방에 5번마 금화 키튼입니다. 뭐 전개가 뭐 크게 꼬일 것 같지는 않아요. 4번 메인스탠드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자 5번마 금화키튼 같은 경우는 직전에는 이제 레전드 스톰하고 황금해가 이제 워낙에 나름대로의 성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끝걸음이 무너졌는데, 또 편한 선행을 나가준다라면 끝걸음 유지할 수 있는 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번 5번 원정일의 관심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두 마리 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크게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화키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너무 강했어요, 편성이. 이거는 뭐 이길 수 없는 편성이었고, 여기는 주행검사 받듯이 그냥 붙들고 앞에 나갈 수 있는 찬스라 일단 금화키튼 세게 보시고 선입권의 매니스탠드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비르투스가 상승세를 좀 계속 이어져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토니오가 이제 기승을 하면서 조교 자체를 마무리 때 조금 약하게 했었던 말이었는데, 이 말에 이제 과거까지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지금 4세거든요. 그러니까 2세 때 데뷔를 못하고 3세 때 또 다리가 좀 약해가지고 허송세월을 좀 많이 보냈었던 말인데, 그 다리가 좀 단단해지면서 조교빨이 먹히고 조교빨이 먹히면서 또 경주에서 실전으로 또 성적이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직전의 페이는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더 다잡고 마무리까지 또 깔끔하게 좀 잘 해냈기 때문에 9번 비르투스 조금 불안 요소 있긴 합니다만 편성 아주 잘 만났습니다. 저는 9번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말이 여러 두가 있어서 이번 경주도 어떤 말을 설명드릴까 순간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월드비욘드는 선행마가 아니다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선행을 안 나가도 뛸 수 있는 마필이고요. 3번만 레인K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7월 달에 이제 KN 노드와 입상을 하고 나서 공백기가 길어졌는데, 그거 아니었으면은 더욱더 지금 성장을 해서 좋은 경주력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마명 레인K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자질이 상당히 좋은 앞말이에요. 40점 하방의 앞말 기대주고요. 5등급의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뭐 워낙 기본기 자체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은 강해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8경주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인데요. 선두권은 9번마 비루투스 좀 재밌게 보시고 그 밖에 1번, 3번의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붙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4등급에서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좀 괜찮은 애들이 다시 한번 또 붙습니다. 여러 두가 좀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가장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4번마 문학킹이 되겠죠. 문학보스가 워낙에 좀 잘 뛰어버렸어요. 선행 이후에 덜미를 좀 잡히기는 했습니다만 후차권과는 거리가 좀 착 차이가 크게 났었고, 그때 당시 어떤 편성보다는 조금 더 강해진 느낌이 되겠습니다만 선행이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죠. 조금 더 편안하게 선행을 나가서 늘어난 거리 200m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올라올 추임마들 잘 견제해 준다라면 4번 문하킹의 버티기 승으로 이번 경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도 재밌는 말들이 여러 두가 있는데, 일단 9번마 마이티붐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혈통 아디오스 찰리의 자마입니다. 마체가 너무 왜소하게 태어나서 태생적으로 크게 발전할 만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하위 등급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이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마필이 아닌가 싶고요. 문세용의 5번마 선우럭키도 드디어 좀 등짝다운 등짝이 기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 그 연속 3착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는 찬스를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9경주는 4번, 5번, 9번 요 세 마리 방송 추천마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오늘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먼저 제 관심만 마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6번마 마이티오가 과천시장배에서 부러지고 나서 이제 공백을 갖고 출전을 합니다. 주행 악벽 자체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악벽이 심한 말은 아니고 일시적인 또 악벽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능력 발휘에 이상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이번 10경주 원정열 위원이 준비한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딱 네 마리만 보여요. 10경주는 뭐 제가 이 말이다 뭐 얘기를 안 해도 현장 가면 이제 네 마리가 아마 뭐 박스 비슷하게 팔릴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그 네 마리 가운데에 최저배당을 만들고 있는 그 두 마리를 그 두 마리의 어떤 조합을 저는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이제 한 마리는 아마 잘라내도 될 수 있는 내용을 또 가지고 왔고요. 가장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교 때의 어떤 모습만 놓고 봐서 이 말이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용으로 좀 접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조교 때 조금 들뛴다라고 해서 이 말이 똥말이다라고 그냥 치부해놓고 밀어놓고 무시해놓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조교 때 안 뛰는 겁니다. 실전에서 강한 말이죠. 자, 그놈 가지고 우리가 이번 10경주에서 메인급으로 붙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교 때 들뛰는 말 하지만 원정일의 마음속에는 강력한 중심이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1호 토요 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10경주 놓치지 마시고 원정일 위원과 여기서 꼭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고요. 여기는 김주원이가 준비한 오늘 토요 최대 승부처입니다. 먼저 원정일 위원의 관심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라운드 프로센스 말씀을 드릴게요.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교는 항상 별로지만은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충분히 좀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5번 라운드 프로센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토요 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제가 금요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금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경주를 적중하시기는 사실상 어려운 경마 1위 경마 주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맞춰 먹을 수 있는 경주를 놓치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구라를 상황을 내버려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은 경주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블이 경마 아닙니까? 자, 이번 11경주는 맞춰 먹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김주원이가 맞춰드릴 수 있는 경주고요. 근데 배당 메리트가 이게 너무 좋아요. 지금 뚜렷한 강축이 없기 때문에 인기도가 자연스럽게 분산되고, 그러다 보면 이 깜빡이 배당 자체가 좀 높게 형성될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좀 충마만 제대로 잡아놓고 꼬리만 잘 압축을 해서 때린다라면은 여기서 목돈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 있는 경주입니다. 오늘 최대 승부처로 선정한 만큼 그래서 좋은 결과로 한구라 시켜드릴 테니까 이번 11경주 김주원 믿고 한 배 타셔서 여러분들도 제대로 한번 승부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경주 보겠습니다. 2등급 19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출전 도수는 적은데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뭐 물론 여기에서 이제 뭐 3번 4번 3번 제왕의 별이나 이제 4번만 레이먼드 둘 다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뭐 저도 3번 4번 4번 3번의 막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재밌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게 50조 마방에서 이제 임규현 기수가 이제 작년 가을이었나? 그때 이제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0점 마방에 말을 안 타는데 요거 한 마리 딱 타요. 긴 거리가 되나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만 단독 선행이거든요. 그대로 좀 버틸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어차피 배당이 좀 짭짤하기 때문에 선행 가서 버티기 3차권까지 한번 강하게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3, 4 좋지만은 2번 문학 타이거의 50조 요거 딱 하나 기승하는 기원이 한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연이 좀 있어요. 임기현 기수 2번만 문학 타이거 요거 좀 체크해 두셔서 3복승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번, 4번 가운데 이 눈에 띄는 건 4번만 레이먼드가 눈에 띄긴 합니다만, 저는 직전 승급전이라서 한번 쉬어갔던 이 3번만 재앙의 별이 저는 무조건 이거 1등급 올라갈 말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2등급에서 한번 적응도 했겠다. 이번엔 아낄 이유가 없는 편성이겠다. 제대로만 승부해주면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2경주는 이제 깜빡이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싸움인데 현장까지 조금 더 저울질을 해보고 깜빡이 밀어 넣어도 되는지 아니면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마지막 13경주 오늘 토요 경마 마지막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혼합 3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자, 먼저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크 스토리랑 같이 뛰었던 말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좀 경쟁력을 보였었던 말이 7번 마 바램이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준비를 굉장히 잘했고 제가 좀 좋아하는 유형의 어떤 말이에요. 등치 500kg 넘어가면서 스타트 능력 나오고 라스트 끝걸음까지 근성 있게 뛰는 말이죠. 7번 바램 직전에 마크 스토리한테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마크 스토리만큼 뛰는 말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7번 바램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7번마 바램을 인정을 하면서 때려야 될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5번마 무비쿠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천시장배 이후로 직전에 따라가는 작전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요번에도 문세영이가 기승했다고 해서 선행을 나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선입 가능성을 타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시면서 무비국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마이오크가 의외로 이 바램이 조금 느슨하게 타주면 쉽게 4코너까지 힘한배를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마이오크의 버티기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어둬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 이번 13경주는 7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배팅을 들어가는 게 맞는 경주가 아닌가 싶고요. 후차코는 뭐 마이오크를 비롯해서 고고비도 있고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잘 압축해가지고 현장 내용 확인해서요.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이번 13경주도 좀 현장 속보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토요 경마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방송을 통해서 이게 답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선뜻 말씀을 못 드리는 경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요 경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유두리 있게 현장 속보 자주 좀 이용을 해주시면서 같이 호흡해 주신다라면 분명 좋은 결과 얻어 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더 준비해서 좋은 내용, 좋은 막건 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